자, 4월 23일 수업 시작할게요.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과정 보고 있고요. 이제 큰 틀은 이제 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약간의 좀 부가적인 내용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매퍼 쪽에서부터 목록 조회를 할 때 사용했었던 셀렉트 리스트라는 기능부터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해요. 이 매퍼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했었던 거는 앱 05번입니다. 자, 실행을 하면 모든 학과 데이터가 한 번에 일괄 조회가 다 되고 있죠. 여기에 학과 이름에 따라서 키워드 검색 기능을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어를 빈즈에 담아서 매퍼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앱 05에서 이제 수정될 부분이 검색어를 빈즈 객체에 담아서 매퍼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디파트먼트 타입의 인풋이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input.set dname에다가 검색어를 뭔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검색어는 직접적으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검색어를 입력받으면 여기에 입력한 이 검색어를 빈즈에 담아서 매퍼한테 쏠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라는 검색어를 입력받아서 이걸 빈즈에 담고요. 이 빈즈를 매퍼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select list라는 메서드에서는 요 인풋을 받는 거에 d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세팅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 where절로 dname like 꽃다운표 걸고 퍼센트 그 다음에 샵 dname 이렇게 걸어줘 볼게요. 이거 에러 날 거예요. 에러가 왜 나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실행을 합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컴퓨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조회 결과가 없거든요. 자, 실행된 SQL문을 보면은 where절에서 다운표가 이 사이에 들어와요. 코딩에 넣는 거를 확인해 보면은 다운표랑 퍼센트로 열고 퍼센트 다운표로 닫았죠. 그러니까 샵 dname이라는 곳에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입력값에 대해서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prepared statement 객체의 특징인데 입력값을 SQL문에 넣을 때 무조건 따옴표를 붙여서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따옴표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바티스 매퍼가 인지하는 입력값의 범위는 따옴표까지 포함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퍼센트도 다 따옴표로 묶은 다음에 콩캣 함수로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야 이제 키워드 검색이 작동을 합니다. like에 콩캣이라고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앞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라이크 연산을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같아지겠죠. 결과 확인. 자, 검색어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은 where절에서 이제 콩캣 함수로 앞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라이크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조회 결과가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검색어를 공학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학과 이름에 공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학과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SQL문의 where절은 항상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검색을 하는 웹페이지인데 검색어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목록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where절로 빈 문자열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게 맞을까요? 검색어가 전달이 안 되면, 검색어가 입력이 안 되면 전체 목록이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인즉슨 요 SQL문에서 이 where절이 검색어의 존재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마이바티스는 이런 경우 SQL문 내부적으로 if문을 삽입할 수 있게 다이나믹 SQL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구문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뭐 디테일하게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SQL문을 스크립트라고 하는 단위로 묶습니다. 닫을 때도 스크립트라고 해서 닫아요. 자, 이제 구문이 좀 길어질 테니까 중간중간에 좀 끊을게요. 셀렉트문에서 where 키워드는 안 씁니다. 대신에 where이라는 그 단위로 묶어줍니다. 슬래시로 영역을 잡아주면 돼요. where는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색어에 전달되는 요 검색 조건문을 if 테스트 검색 조건은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미 전체적으로 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역슬래시 쌍따옴표가 들어가요. if 이게 일종의 if문이에요. 그리고 이 테스트 안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이 구문이 SQL문에 추가가 되면서 그때 where 키워드가 자동으로 붙을지 안 붙을지를 결정을 해요. 자, 검색 조건은 학과 이름이 널이 아니고 학과 이름이 빈 문자열이 아닐 경우.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이 where절이 검색어의 유무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생성이 돼요. 앱 05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 공학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엔터 땅 쳤을 때 그냥 공만 입력했네. 수행된 SQL절을 보면은 where 키워드 자동으로 붙이는 색깔 like 현상 수행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번에는 검색어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바로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된 SQL문 뒤에 where절이 안 붙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where절을 선택적으로 처리를 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학과 이름을 검색할 학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키워드를 dname이라고 변수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입력받겠습니다. 검색할 위치를 입력하세요. 스트링 타입의 로그는 scanner.nextline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이 위치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거를 AND 연산을 하든지 OR 연산을 하든지 그거는 개발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걸 찾고 싶으면 AND 검색이고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면은 참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럼 OR 연산하는 거죠. 자, 록, 그 다음에 록에 대해서 록. 자, 여기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은 DB 컬럼이 아니라 빈즈의 멤버 변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산을 할 때 요 where절 두 개가 동시에 발동하면은 AND 연산을 걸든지 OR 연산을 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AND 연산으로 갈게요. 자, 그럼 케이스 1. dname과 록이 모두 있는 경우, 록에 대해서 두 개 다 없는 경우. 그러면 요 조건 충족 안 되니까 얘 발동 안 하겠죠? 얘도 충족이 안 되니까 요 구문도 발동을 안 하겠죠. 둘 다 값이 없으면. 그러면 이 where이라고 하는 요 스크립트가 where절 키워드를 안 붙여줘요. 자, 두 번째 케이스. dname은 있는데 록은 없는 경우. 그럼 얘는 발동을 하겠죠.
로그는 얘는 발동 안 하겠죠. 그러면 이 where이라는 스크립트는 그래도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성립된 게 있으니까 일단 where절을 붙여요. 그리고 dname like concat 검색어 이렇게 where절 붙인다고요. 그러면 select column from department where dname like concat 구문의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케이스 dname은 없는데 로그는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얘는 조건 안 맞으니까 작동 안 하겠죠? 얘는 록에 대한 값은 있으니까 작동을 한다고. 널도 아니야. 문자열이 뭔가 할당은 돼 있어. 근데 빈문자열도 아니야. 뭔가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스크립트는 조건 맞는 거 있으니까 where를 붙여야 되는구나. where 자 from department where and look like concat 구문이 맞나요? 안 맞죠? 자 마이바티스는 이럴 때 논리연산자는요 지가 알아서 앞에 거 판단해서 뭐가 없다 그럼 알아서 얘는 생략해줘요. 이게 검색 기능 만들다 보면은 논리연산에 대한 조건 따지는 게 되게 머리 아파요. 왜냐면은 뭐는 입력하고 뭐는 입력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 이름 검색, 색상 검색, 사이즈 검색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벌써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게 팩토리얼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6가지가 나온다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연산자 붙는 경우의 수를 다 짜줘야 돼. 근데 얘는 그걸 지가 알아서 조합을 해줘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 안 쓰고 JPA 쓰는 사람도 되게 많기는 해요. JPA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개발자가 코딩하는데 좀 편하자고 각종 라이브러리를 덕지덕지 붙입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멀쩡한 코드를 계속 뭔가 감싸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쓰면 쓸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된다면 순정으로 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순정 SQL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JPA 같은 경우는 조인문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SQL 프로그램이에요.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한 60만 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비캐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온갖 DBMS 종류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MySQL이랑 마리아DB용만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얘가 기능이 끝내주는 게 있어. 아이씨, 왜 이렇게 그림 짜고. 이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나비케이시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쿼리 빌더라는 기능이거든요. 왼쪽 딱 열면은 테이블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내가 데이터 조회하고 싶은 테이블을 화면에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셀렉트 프롬절이 완성이 돼. 그리고 나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컬럼들 체크 하면 여기 컬럼 이름이 따다다닥 완성이 돼요. 테이블들을 2개 이상 끌어다 놓은 다음에 조인 조건으로 걸고 싶은 거, 요 컬럼과 요 컬럼을 연결해야 된다고 드래그해서 갖다 맞춥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다 보면 밑에 셀렉트문이 툭 만들어져요. 이거 복사해서 그냥 마이바티스 매퍼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셀렉트문 직접 안 짜요. 실무하면서 한 번도 직접 만들어 본 적 없어요. 귀찮거든. 이게 아까 그 60만 원짜리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이에요. 언제 뭐 JPA 가서 뭐 상속 받고 막 멤버먼스 정해
언제 그렇게 짜고 있어. 그냥 이걸로 클릭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끝. 그렇게 짜요. 근데 가격이 좀 깡패라는 거지. 여기 쿼리 요거 누르면은 요 안에 이제 쿼리 빌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가격을 좀 봐볼까? 외국 사이트에서 엄청 느리네. 이게 프리미엄 버전이 가격이 79달러. 월 구독, 한 달에. 그 다음에 연 단위 구독이 거의 800달러급 하고요. 이게 아마 영구 라이센스일 거예요. 1599달러. 지금 환율 엄청 세졌으니까 더 하겠죠? 이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저는 요 버전을 샀어요. MySQL 전용. 나중에 마리아DB 버전이 따로 나오긴 했는데 MySQL 버전도 마리아DB 연동됩니다. 어차피 호환돼서. 그래서 저는 이거 60만원 더 줬나 보다. 그치? 450달러면은 한 50만원 정도 하겠구나. 한 50만원 정도 좋겠네요. 네. 저걸로 영구 라이센스를 샀어요. 실제로. 저 정도 투자를 하면은 SQL은 평생 걱정 안 해도 돼. 저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지르던지 공부하던지야. 진짜로. 둘 중에 하나야. GPT 많이들 쓰시잖아요. GPT 무료 버전은 솔직히 결과 내다 버려야 돼. GPT도 제대로 쓰려면 유료 버전 써야 돼요. 그래도 걔는 얼마 안 해요. GPT 유료 버전은 그래도 한 4만원 하나 한 달에? 그 정도? 근데 걔는 좀 쓸만한 가치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중에, 이건 수업할 때는 제가 좀 귀찮아서 꺼놓고 있는 건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코딩 전용 AI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GitHub 쓰잖아요. 그 GitHub이라는 사이트에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거기다 지들이 만든 소스를 올린단 말이야. 그거를 학습시킨 AI예요. 그리고 얘가 또 재밌는 게 한참 쓰다 보면은 내 코딩 스타일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너라면 다음번에 이렇게 코딩하겠구나 라고 해서 뭔가 딱딱딱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 여기서 나라면 이렇게 코딩할 거래. 아니면은 제가 주석을 달아볼게요. 검색 조건에 따른 학과의 수를 카운트한다. 인트. 그랬더니 얘가 검색된 학과 수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야. 회색으로 나오는 게 지금 AI가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쿼리 제시해주고 메서드 이름 제시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가 다음 단계 코드를 제시해줘요. 택키만 누르면 딱딱딱 완성돼요. 이거를 제가 한 달에 1년인가? 100달러 지금 결제해서 쓰고 있어요. 정기 결제로. GitHub 자체가 매달 한 달에 4달러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100달러씩 추가 결제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가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얘가 맞는 걸 제시해주는지 틀린 걸 제시해주는지 내가 눈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면 요 버튼 있거든요. 이게 코파일럿 채팅을 여는 화면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소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코드의 그 목적과 작동 방식을 설명해줘 라고 설명하면은 얘가 이 코드를 분석해서 이 코드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해요.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은 나와요. 근데 AI를 사용을 하는 게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활용한다라는 목적은 아직까지는 일러요.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안 돼.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코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코드 열어놓고 옆에 채팅창에다가 이 코드가 어떤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코드의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복습용으로 쓰세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 예시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대죠. 자, 마이바티스를 써서 데이터베이스의 무슨 테이블에 대한 CI/UT 작업을 수행하는 매퍼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SQL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이 목록 조회를 할 때 검색어에 따라서 그 외열절이 붙고 안 붙고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능과 더불어서 꼭 같이 하나 만들어둬야 되는 게 이 검색 결과 내지는 검색어가 없을 때 전체 목록에 대한 카운트 결과를 같이 받아야 돼요.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 왜냐면 그게 있어야 만약에 전체 데이터 수가 92건이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내가 웹하면 그 목록 밑에 1, 2, 3, 4 있고 페이지 번호 있잖아요. 그 페이지 번호를 눌렀을 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보통 리스트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전체 그 목록 수가 내가 이거 한번 눌렀을 때마다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고 싶어. 그럼 전체 몇 페이지일까? 전체 페이지 수. 전체 페이지 수를 알려면은 전체 게시글 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10으로 나누지. 그래서 전체 카운트 결과가 92개였다. 그럼 몇 페이지예요? 10페이지지. 맨 마지막 페이지는 두 개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전체 데이터 수를 같이 뽑아놔야 돼요.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 밑에 요 사이에 우리가 리미트절을 덧붙여서 페이지 번호 구현이라는 게 들어가요. 페이지 번호 구현은 스프링에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목록 기능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검색 조건에 따른 데이터 수를 조회한다.
셀렉트 쭉 걷어내고 카운트 별. 여기는 셀렉트 카운트. 리턴은 인트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 자, 그럼 이제 앱 05에서 데이터 수도 같이 한번 조회해 볼게요. 5. 조회된 데이터 수 확인. int 타입의 카운트는 디파트먼트 래퍼 select count. 자, 이렇게 해서 매퍼 확인하면은, 자, 검색어 아무것도 입력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총 18개의 데이터가 조회됐다. 라고 같이 뜨죠. 그럼 얘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도 만들어줘야 돼요. 목록 밑에 public int get count. 자, 학과 목록에 대한 데이터 수를 조회한다. 전체 데이터 수를 조회한다.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어디선가 호출을 해야겠죠? 자, 앱 10번에서 여기서 데이터 목록 조회했으니까 int 타입의 count는 0이라고 해놓고 count는 department service get count 같이 호출합니다. 목록 조회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검색어 전달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그것도 넣어줘야겠나? 네. 여기도 이제 검색어 넣어서 한번 붙여봅시다. 자, 검색어 입력 받고요. 코드 제일 위로 올려서 검색어 입력 받았고요. 이 검색어를 또 빈주로 묶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인풋을 각각 서비스한테 전달하면은 서비스가 이거를 매퍼한테 전달할 거예요.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왜 그냥 실행해? 자, 앱 10점 자바를 지금 실행을 했는데 얘가 코드 변경된 거 인식을 못하네요. 한번 껐다 킬게요.
얘 왜 자꾸 검색어 입력 안 받고 그냥 한 번에 쭉 가지? 스캐너. 자, 지금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지금 코드 변경된 게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어서 뭐 캐시 지우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배포를 할게요. 자, 일단 패킹 좀 하겠습니다. 자, 패킹한 파일 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실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연습 문제 하던 거 남으셨죠? 일단 그거는 홀드. 자, 지금 하고 있는 마이바티스 연동,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는 주제가 백엔드에서 다뤄지는 모든 기술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개발자한테 다 물어봐도 아마 의의가 없을 거예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코트 연습하면서 열심히 테이블들 만들어 놓은 게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자, 뭐 기능 같은 거 따로 없고요. 그냥 목록 조회, 상세 조회, 입력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카운트 조회. 검색어는 그 목록 조회에서 검색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검색어 필드 아무거나 하나만. 어저께 연습 문제처럼 제가 요구사항을 막 이것저것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기능이에요. 목록, 상세, 입력, 수정, 삭제. 다른 거 없어요. 에 대해서 일단 봤더니 제일 만만한 테이블이 코트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얘였죠. 프로젝트 새로 만드시고요.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세팅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 세팅부터 해서 요 테이블 하나에 대한 CRUD 기능을 작업해서 실행 결과 캡처 떠서 보내주시면 돼요. 마이바티스에 대한 거는 굳이 테스트 결과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서비스 실행한 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제로 치면은 앱 11, 12, 13, 14, 15에 해당하는 실행 결과. 웬만하면 한 번에 보내주세요. 그냥 이미지 쭉 드래그해서 한 번, 이거. 그 PC 카톡 쓰시죠? 여기 PC 카톡 설정에서 채팅 메뉴에서 사진 전송 시 요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보내시면은 그냥 한 번에 그 묶여서 오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형규님이 나한테 했다고 보냈더니 카톡이 한 번에 17개가 오더라고. 나 저녁에 수업하다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묶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 열고서 옆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일일이 열었다 껐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습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진짜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스프링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